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황제공명전. 이름 그대로 삼국지 내 제갈량이라는 캐릭터가 황제의 길을 가는 스토리의 게임으로 유명 코에사죠. 코에사의 영걸전을 모티브로 각색을 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황제공명전이라는 게임의 배경음악이 유튜브 제작권에 걸렸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부분을 바꿔서 올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장이네요. 제왕의 구. 오, 이해가 되는데요. 제왕의 구. 업상부. 모두들 잘해줬어. 이 친구가 제갈량이라는 친구예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갈량이라는 친구는 삼국지 내 B라는 삼고초려 유비의 삼고초려로 알려진 인물로 지략이 뛰어나고 유빈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전략 전술을 하는 인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폐하 경하들이 없다. 나왔네요. 조은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친구는 도장군. 어떤 친구냐? 방금 나왔던 그 제갈량과 친분이 있고 이제 삼국지의 후반 때까지 또 계속 나와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조은이라는 친구는 잠깐 말했던 유비라는 친구와 정말 각별한 사이.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장소로. 물론 이 친구가 능력적인 부분도 정말 좋지만 인성도 나쁘지 않은 친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하. 남해에 줄트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올 줄 꿈도 몰랐습니다. 요하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이 친구는 산적 출신입니다. 삼국지를 거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유비랑 관우랑 장비랑 이렇게 어느 정도 셋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셋이 주인공인 게 거의 삼국지인데, 거기에서 관우랑 장비가 정말 힘센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 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거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요한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 친구들만큼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물론 삼국지가 여러 종류의 게임이 많이 나왔지만 그 여러 게임 내에서도 요한한 친구는 삼국지의 완전 극후반까지 가는 친구로 유비 간우가 죽더라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싸워주는, 이 장수를 잘만 키우기만 하면은 거의 1티어 이상 할 수 있는 친구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짝패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강한 놈이 뭐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하들어옵니다. 짐 또한 마찬가지네. 그대들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네. 즉 전황은 어떠한가? 후직이 나왔네요. 후직. 일종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법정이라는 인물, 희대 작전 참모,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의 전당들은 남뒤를 구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뒤를 진북 장군과 여러 장군들이 추격 중에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업성의 치안은 사마형제가 담당하고 있죠. 전당들의 수장은 누구인가? 대장군 하우돈입니다. 하우돈. 이 친구의 이름을 눈여겨봐주세요. 물론 지금 적국의 대장군으로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이 센 친구겠죠? 이 친구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삼국지라는 게 세 개의 나라를 중점적으로 벌이는 그런 게 기초가 된
스토리입니다. 미라는 나라가 있고 촉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라는 나라가 있는데 주인공 라인업은 거의 촉, 그리고 라이벌 구도에는 이 친구는 오라는 친구들도 라이벌 구도라고 하긴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토리상의 입지가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대장군 하오든 리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밖의 자들은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또 마초가 나왔네요. 이 친구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초. 물론 이 친구가 힘이 정말 강합니다. 힘이 강하고 창을 잘 쓰고 말을 잘 타고 사람의 목을 그 부르프네기처럼 레고의 부르프네기처럼 뻑 하고 잘 따는 무지무지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외모 또한 출중해서 극마초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장수 중 한 명이죠. 폐하, 한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마련. 이 마초라는 인물이랑 마련이라는 인물 성이 똑같죠. 하지만 다른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명 가문입니다. 이 마련이라는 친구도 유명 가문의 마신의 유명 가문의 똑똑이 정도? 그 정도. 물론이네. 말하길 진북 장군과 여러 장군들 뛰어난 장수임이 분명하구나. 수중인 잔당들도 많지 않은 무장들입니다. 일시 그들로만 추격을 한다면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오니 늘 많은 장수들을 골라 추격대를 더 보내주는 것이 어떻게 싸움나이까? 폐하, 태상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친구가 나오네. 이적이라는 친구 총나라 주인공 라인업의 참모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인성이 되게 좋다. 이인이를 잘 따진 친구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원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마이라는 친구가 나오면 사마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원래 소설대로라면 이 사마이라는 친구는 제갈량이랑 반대파에 속하는 인물 중 하나로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랑 다른 게 뭐냐? 이 친구는 계산적이면서 냉철합니다. 그래도 삼국지 내 최고의 지략가라고 해도 다들 이렇게 따로 말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에서 나쁠 것은 없다. 그들의 뜻이 그렇다면 좋소. 추격꾼으로 누가 나서겠는가? 폐하, 소장이 가겠습니다. 마초가 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대 지난 전투에서 분명히 상처가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만 괜찮나?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마초 그 정도 상처에 아파하지 않고 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죠. 저에게 이런 상처쯤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폐하께서 신의 부마와 대장의 인정을 주신다면 중상군을 점령을 하고 범양과 탁군을 드리겠사옵나이다. 범양과 탁군은 뭐냐?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안에 근심이 가득 차 보입니다. 장군을 걱정하시온다면 그를 보좌할 수 있는 부장을 선발하여 같이 보내주시옵소서. 강유란 친구가 나왔네요. 이 사람도 삼국지 소설 내 촉의 인물 중 한 명으로서 지략이 정말 뛰어나고 조금 더 다른 인물과 비교를 해보자면 정신력이 강한 친구, 그러니까 뚝심이 강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등예란 친구가 나왔네요. 실제 소설상은 강유란 친구랑 라이벌입니다. 방금 나왔던 강유란 친구랑. 이 등이란 인물은 물론 똑똑하고 좀 뭐라고 해야 돼? 진적으로 나왔어요. 좀 자기의 일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것마저 성공을 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산을 좋아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폐하. 진을 보내주시옵소서. 강유가 라이벌이라서 그런지 약간 견제를 하는 듯한 눈빛이 보이네요. 등에도 내가 견제를 잘했나 뭐드나 강유를 약간 떠보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하는데 봅시다. 제갈량도 실쳤네요.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 묘한 기운이 둘이 함께 가도록 하라. 주둔하고 있는 군마들 중에서도 천리를 달리시는 명마만을 보내줄 터이니 내들은 속히 빨리 합류하리. 알겠사옵니다. 마초랑 강유랑 그리고 등이라고 했죠. 이렇게 셋이서 이제 정보를 하러 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폐하. 감사합니다. 역시 등이구나. 라이벌적인 의식을 느끼고 있나 보다. 강유 너 설마? 역시 둘 다 라이벌적인 관계를 계속 소설처럼 이해해 가고 있네요. 이상의 안건이 없다면 회의를 피파하고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싶네. 제장들은 늘어라. 짐이 사업을 일으킨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나 드디어 오늘과 같은 과업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함께 무림하다. 그런 거네. 스토리상 소설 내에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좀 지난 후에 몇몇 인물들이 그 위라는 나라에서 몇몇 인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제갈량이 지금 황제가 되기 전의 모습 거기서 진행해가는 스토리에 라고 생각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한번 같이 하면서 봐주시죠. 우리는 초는 사실상 천하통일 발성을 그대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인 민생을 유념하여 그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 그만 회의를 파하겠다. 예, 폐하. 초? 제가 말씀드린 건 초가 아닙니다. 초기였어요. 뭔가 변화가 생겼나봐요. 변화가 소설상이랑 많이 다른 변화가. 알겠습니다, 폐하. 여긴 나의 꿈속인가? 내가 황제가 되는 꿈이라니. 게다가 한나라가 아닌 초나라. 여기서 말하는 한나라는 뭐냐? 삼국지라는 소설 자체가 원래는 한 개의 나라였는데 한나라에서 멸망되는 시기에 맞춰서 각지로 나라가 찢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나라라는 중앙 집권되어 있는 국가 내에서 몇몇 사람들의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각자 힘을 키우는 점령을 하다 새 나라로 바뀌는데 그걸 삼국지라고 이렇게 대부분 아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한나라가 한나라인데 초나라라는 한나라 이전의 나라가 인 초나라라는 뽕이다. 말도 안 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제1장 시작이 됐네요. 지금 끝. 한실부 끝. 와룡출력 운명의 자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란 말인가? 꿈이었네요. 내가 황제가 된다니. 이미 나는 죽은이 있는 몸이거늘. 죽어온 게 시증들 죄지었구나. 제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황월령이란 여성분이 나왔네요. 이 황월령 잠깐 설명을 하지만 이 지금 앉아있는 제갈량의 부인, 아주 똑똑한 부인 되겠습니다. 현처 무슨 일인데 허락도 받지 않고 급히 들어오는 무슨 꿈꾸셨기에 밖에까지 소리가 새어나오시는 건지 괜찮으신 건지 별거 아니었어. 걱정하지 마시오.
그보다 무슨 일이오? 유황숙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유황숙, 유비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황숙, 황제의 숙부. 숙부? 확실하지 않아요. 황제의 숙부. 숙부를 줄임말이에요. 근데 유비의 성씨가 유가 유황숙, 줄여서 설명을, 그러니까 별칭을 얘기한 거죠. 조조가 남하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급히 상부로 들라는 명이셨사옵나이다. 그 때문에 이리 밖으로 오신 거지요. 그 일은 이상하고 있었으니 걱정할 것이 하나 없어. 그럼 난 상부로 향하겠소. 상공, 조심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시오. 현처는 나보다 태교에 더 신경을 써주시오. 현처, 임신했나봐요. 태교에 더 신경 쓰라고 하네요. 그래도 꼭 조심. 이게 왜 이래? 위험할 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난이도 있는 플러그인데 이건. 만약 불운하게도 상공께서 돌아가신다면 태어날 아이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해. 그 말이 맞소. 전처 말대로 특별히 조심하겠소. 그럼 다녀오리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사옵나이다. 개전파. 유비가 나왔네요. 실질적인 삼국지 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비란 사람은 삼국지 내의 주인공이자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대외적으로 인성이 좋다고 알려진.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장수가 보이고 주황 색깔 두건을 하고 있는 장수가 보이죠. 이 친구는 관우랑 장비라는 장수인데 이 유비라는 친구와 셋이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의형제란 뭐냐? 일종의 깐부라고 보고 싶습니다. 깐부. 간웅이 나왔네요. 간웅인가봐요, 얘가. 이 친구는 이 유비의 동양 친구입니다. 여기 있는 유비 세력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좋게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까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까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아까 전에 나왔던 제갈량이랑 그 친구의 제갈량도 어찌 보면은 이 내에서 입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 앞에서는 회의 때도 누워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친구가 잠깐 나왔는데, 그 희대의 참마로가 했던 그 친구 앞에서는 이 까불이도 별 수 없이 경청을 하면서 잘 해냈다. 하지만 인생은 가능처럼 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처럼 사면은 그 동양 인물, 이렇게 유비랑 같은 동양만으로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인생을 평탄하게 살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어떠한가? 후보에 따르면 병력의 규모는 대략 10만이라고 합니다. 충권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이제 유비내에서 외교로 넘어가는 외교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군의 대장으로는 조인, 부장으로는 허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조인과 허전은 저기 위쪽 이 나라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얼굴이 나오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예상격등지는 신야상의 북쪽에 위치한 방파라 추천되어옵니다. 신야상이 대충 어디 있는지는 좀 애매하지만은 신야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방마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쪽이 조조가 있습니다. 그 조조를 지금 현재로 따졌을 때는 조조가 유비보다 군사력이 거의 한 10배쯤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10만 정도 있으니까
10만 정도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유비네가 한 10,000명 정도, 10,000명도 못 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우, 만만치 않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우, 의형제라고 했죠. 깐부. 이 관우라는 친구도 유비네, 레고, 불끈내기 그 역할을 하는 1티어 중에 한 명입니다. 힘이 정말 센 장수들 중 한 명인데 다만 걸리는 게 있다. 이 친구 자체가 물론 유비한테는 형님이니까 잘해주고 동생인 장비한테도 정말 잘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자기의 그 급이 있고 그 유비네에 있어서 자기네 급도 있고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들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짝. 좋은 싸움이 되겠군요. 도는 잠깐 설명해 드렸죠. 유비가 자기 친아들보다 좋아한다고. 그런데 공명이란 녀석은 왜 이래? 누구야? 장비란 친구도 정말 캐릭터성 있는 친구인데 덩치가 있고 힘이 정말 세고 관우랑 비교를 한다면은 막상막하긴 한데 관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비한테 장비랑 자신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강한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관우가 말하기를 나는 장비를 비교했을 때 장비를 싸우는 걸 봤을 때 느끼는 거지만 장비는 사람의 목을 따는 걸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아주 쉽게 처리를 한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 장비 정말 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 친구예요. 벌써 도망친 거 아니야? 이떡 마을을 상가라. 공명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도망 따위 가지 않아 싸우니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제갈량이 나오네. 오호 공명 기다리고 있었소. 늦어서 송구합니다. 유비랑 제갈량이랑 물론 참모로서의 역할도 하고 똑똑이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비란 친구가 제갈량이라는 친구를 섭외라고 하죠. 초빙. 그때 이 제갈량이라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제갈량의 집을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만큼 제갈량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유비인의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면 무슨 말이냐?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작전 지휘관이 없었다. 물론 능력적으로는 뭐 힘이 세고 충성 기준도 높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쟁을 하는데 판을 짜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갈량이 딱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은 꼭 우리가 모셔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3번이나 찾아가서 이 사람을 제갈량을 모셔오게 된다. 전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 객치를 싸우니 주공께서는 너무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자만심이 있네요. 오호 역시 공명이요. 그대와 있겠소. 알겠습니다 주공. 하지만 그 전에 문제가 쌓나이다. 말해보시오.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신참입니다. 이러한 제가 작전 지휘를 한다면 여러 장군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주공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주공께서 직접 장군에게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작전의 정권은 자에게 일임한다고 이게 상황을 보니까 제갈량이랑 유비가 처음으로 작전을 함께하는 전투가 될 것 같네요. 몇 개만 넘겨볼게요. 정권을 말이오. 예, 잘 알겠소. 들어라. 나 유비는 작전의 정권을 여기 있는 군사 제갈량에게 모두 이름할 것이야. 군사의 말을 내 뜻이라고 여기고 나 뜻을 과여라. 좋게 안 보네요. 경험도 없는 서생 불과한 군사에게 정권을 주다니. 하긴 그렇죠.
이 친구가 물론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을 보면서 경험으로 이렇게 자기 머릿속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느냐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우도 이 경험 없는 친구에게 그렇게 높은 중요한 전투를 정권을 넘겨주다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냥 서정신이 나간 것인가. 주공의 명이 내려졌으니 길게 말하지 않겠소. 명을 내릴 것이니 장군들은 불만 없이 잘 따라주길 바라. 이는 하공을 이용해 허우동과 이 둘을 이렇게 할 것이 반장군의 명을 받으시오. 반장군이죠. 표정이 안 좋네요. 투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뭐 이 사람이 뛰어나기만 하대. 근데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내 위에 바로 올라가지고 낙하산이죠. 낙하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믿고 따르라고? 말이 안 되는. 예. 그때는 조인이 올 때까지 강망파 왼쪽 산에 매복하고 계시오. 조인이 도착하면 왼쪽 산 옆에서 불을 지르시오. 아, 신참주제의 건방지게. 실소. 성격이 나오네요. 나는 이미 주공에게 정권을 이익받은 구사입니다. 실력이 증명되지 않고 전투의 경험이 없는 구사의 말을 어찌 따를 수 있단 말이오. 이는 섭을 지고 불 위로 뛰는 고리. 이겠소. 나는 따를 수 없소. 이하 동물이다. 하하하. 우리의 말이 우스운가? 화가 단단히 났죠. 두 분께서는 주공과 함께 탁현에서 거병하신 이래로 도원결의를 통해 제면을 맺고 있지만 깐부요 깐부 의형제. 주공께서는 나에게 정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 명령은 곧 주공의 명과 같습니다. 나 또한 그 뜻을 받아들였으니 이에 항명하는 자는 군령의 의거 가차없이 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났죠. 왜냐 암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군법까지 내세우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놈이 감히 우리를. 자, 너 경거망동 생각하거라. 근육님 익덕 의인의 길을 떠나던 원직도 공을 청구하고 가지 않았냐. 이 원직이라는 사람, 이 제갈량을 소개시켜주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우와 장비, 이 친구들은 원직이라는 사람, 서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신이 갔었기 때문에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유비도 한마디 하네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알겠수. 계속해서 명을 전하겠소. 관평은 관장군과 함께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그 관우의 양아들로서 읍이랑 관우랑 잠깐 도망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어서 도망을 갈 때가 생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철기행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망을 다니는 그 시절에 관정이라는 사람의 몸을 잠깐 위탁을 하다가 차남이 그때 당시 관정의 차남이 관평을 보고 관정의 차남도 있고 그 장남도 있는데 장남이 그 당시에 글씨나 이렇게 공부 쪽에 머리가 있었다면 이 관평이라는 친구는 무에 이렇게 무에 조금 하는 모습을 보고 관평을 그 관우의 마음에 들어서 양자를 드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관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새로 모실 이제부터 모실 아버지다, 새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그 관우가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삼국지 내에서 알려진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힘도 세고
유비와 비네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미지가 정말 좋은 이미지였다. 그래서 함께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들, 양아들, 주창과 미방은 오른쪽 숲에서 매복을 해주시오. 신호가 울리면 불을 질러주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창이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주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관우의 전용 무기를 들고 다니던 친구입니다. 황건적이라고 그 반란군, 그러니까 반란군? 평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반란군 중에서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털에 조금 자라고 있었는데, 그 털이 비모라고 해서 그 삼국진의 제일 빠른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발에 있는 털로 인해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는데, 이 관우란 친구가 이 주창이라는 친구를 좋게 봐서 말을 하나 선물로 주다고 합니다. 적토마만큼 좋은 말이 아니어서, 적토마가 1000리를 다니면은 하루에 900리를 달리는 그런 말이었는데, 나머지 100리는 그 말을 등에 업고 주창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미방도 간단히 설명해드리죠. 얘기 나온 김에. 미방은 여기 미축이라는 친구, 미축 같이 보이는 친구, 이 친구의 동생쯤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미방이라는 친구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나중에 나오는데,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담당을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잠깐 동안. 근데 그 군수 담당을 하는 시절에 가스불을 잘못 켰는지 성을 다 태워먹었어요. 그래서 군의 위기를 나갔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아라는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 유봉이라는 친구네요. 이 유비의 양아들. 근데 참 애매한데, 유비의 양아들인데, 이 유비가 친아들이라고 하죠. 친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봉이란 양아들을 들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유봉이란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친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입장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관우가 그랬대요. 나는 반대다. 유봉이 이렇게 양아들을 드리는 건, 형님이 양아들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다. 그래서 이 유봉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물론 다들 있는 자리에서는 유봉이 양아들인 걸 인정하면서 얘기했겠지만, 실제 드릴 때는 유봉 자체를 반대하는 바였으니까, 그래서 유봉을 싫어했다고 해요. 조은과 하우든을 유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 이 나라 하우든을 유인하는 역할을 시작됐어. 장장국께서는 오른쪽 숲에 매혹해 주십시오. 젯 알겠소. 주공께서는 조은과 함께 하우든을 유인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합니다. 알겠네. 따로 명을 받지 않은 자들은 나와 함께 후방에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오.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오. 추진하겠소. 과 희망이 넘쳐나는 황공세계에 오신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드는 매 전투 시작 전에 난이도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차등 보상지급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네, 하고 싶은 걸 할게요. 처음이니까 각 난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쉬움은 말 그대로 쉽습니다. 보통은 말 그대로 어려움은 말 그대로 어렵다. 불지옥은 말 그대로 불지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코어는 깰 수는 있습니다. 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 안 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참,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모드 난이도를 새로 를 열어놨습니다.
전투마다 약권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시면 출진 위에 빨간색 게이지가 파란색 게이지가 있는데 빨간색 게이지가 점점 차들 게이지가 안 보여요. 빨간색 게이지가 점점 가득 찼을 때 보너스 공을 지급합니다. 출장 구매 또한 스피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있다네요. 또한 전투 중에 버프 표시는 켜야죠. 키는 건 9번. 그리고 이 모델은 자동 장비 레벨.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자동으로 장비가 오른다. 사람이 이 장비를 차고 있으면 이 장비로 적군을 가격을 할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는 방식. 레벨 1의 장비가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경험치가 올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물의 레벨이 낮더라도 장비 후에 출신하시면 자동으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역품 하나 올림. 점점점. 그리고 도감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받는다면 게임 난이도 쉬워지겠죠? 받으실래요?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럼 희망이 넘쳐나는 좋네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장신계입니다. 창을 쓰는 직업이네요. 특수병가입니다. 맡겨주십시오. 구사님의 기대를 부응하겠습니다. 화살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간접 방어가 있다. 멀리서 쏘는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 저는 적발계입니다. 분리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이 친구는 분리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무봉. 저는 사령관. 듣기로는 기력 흡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적을 공격한다면 적의 기력을 깎는 동시에 기력을 흡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순간. 저는 지사계입니다. 듣기로는 기력 절약이 있습니다. 지사, 다소 생소하고 책사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에서 뭔가 특이한 게 있네요. 강한 공격을 받더라도 체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피가 30 정도가 있는데 30 이상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1로 체력을 남겨서 살아남나. 포켓몬스터를 하시는 분은 알 수가 있겠네요. 기아베티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네요. 미추. 저는 부차됩니다. 넓은 범위와 십자범위 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의 능력은 저는 적의 능력을 저하를 시키니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때릴 때마다 적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가능. 저는 배경계입니다. 특기는 공격명주 공포중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라면 공격력이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공격기를 멀리서 공격하는 친구라서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친구를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친구를 공격을 하지만 가까운 데 적을 공격하지 못한다.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장수들이 지켜준 그런 관계가 필요하겠네요. 책력이나 물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병. 저는 무더가게입니다. 특기로는 암호보조, 자동 순발 상승이 있습니다. 2방. 저는 무더기입니다. 저희 특기는 쪽반이에요. 저를 때리는 후 두 번째. 때리게 만들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나저나 조조는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제갈 양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시죠. 아닙니다.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창. 그냥 관우님의 방패 주창입니다. 관우. 이 친구가 거의 종자, 거의 비서 역할 하신다고 보시면 공룡은 역사계, 특기는 치명입니다. 장비, 완전 위용, 특기는 방어 좋아하지. 오호, 장군의 유명한 호로관 여포도 인출, 여포, 삼국대전에서 가장 강한 사람. 지금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게임 내에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강한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다. 관우. 말이 없죠. 난 명장계고 특기는 패턴 패기고 그리고 기운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버프 효과는 다른 일과 강하게 받고 디버프 효과는 다른 일과 약하게 받는 것이 특기요. 알겠습니다. 공명 잘 부탁하네. 너무 실력치 않으셔도 됩니다. 계략은 완벽하니. 나는 구능이고 적을 2번 공격할 수 있는 주동 공격이 특기네. 각각의 친구들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전투를 한다면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저장 출진하라. 방망파 드디어 전투 시작하네요. 좋은 그럼 잘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 드디어 이제 적군들이 나왔는데 허우들의 친구가 장사에 좋은 상대해주마. 무슨 거냐? 이 허우들이냐 친구. 이 나라에 조조라는 친구가 대장인데 그 대장의 사촌 명장쯤입니다. 명장이의 명장. 좋은 강하죠. 순식간이에요. 왔다 갔다. 원한 술. 이야 죽어라. 멍청하긴. 젠장 끝을 내주마. 일어나 못해다. 건방진 자식 놓칠 줄 아느냐. 연기하는 거죠. 지금 연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우돈 이제 주공 이제 하우돈이 올 것입니다. 천천히 물러나시죠. 과연 좋은이군. 만용변 감사합니다. 입만산 녀석이군. 근데 하우돈은 참 캐릭터성이 있는 게 얼굴을 보시면 여기 눈 한쪽을 가리고 있죠.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여포란 정말 강한 인물들 중에 여포 군 내에 조성이라는 친구한테 활을 눈 한자가 잃고 애군이 된 캐릭터입니다. 전군 추격을 시한다. 척척척 장수들 따라오네요. 주변 장수들. 지금 세력이 엄청 많죠. 우리 군에 한 2배 이상 돼 보여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서둘러라 생각한다. 군기 녀석 나를 무시하다니. 둘 다 처진해주마. 전군 추격한다. 장군께서 너무 피가 치는 것 같은데. 명령이다. 전군 추격하라. 이제 악질이라는 친구와 이전이라는 친구가 나왔네요. 하우던이라는 친구가 대장, 옆에 두 친구가 부장으로서 왔는데, 잠깐 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친구는 조조의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악질한 친구는 체구가 정말 작은 친구예요. 실제로는 체구가 작은데 조조가 신임하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 친구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힘으로 이렇게 대부분 하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체구도 따로 작고 다른 인물이 그 체구가 작기 때문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조가 멀리 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한두 가지를 시켜보고 이 친구의 활약도를 보고 다시 한번 믿고 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이렇게 대기만선형 친구라고 보시면 되죠. 이전이 따라옵니다. 이전도 뭐 오는 김에 설명해 드리자면 그 악진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조주라는 사람이 군대를 처음 같이 꾸리기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친구 힘센 장수 1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오해라. 정군 기다리고 무슨 일이야 이전. 요즘 한국을 가라앉히고 주의를 출발해주십시오. 수풀이 울창하신 홍원하기 딱 좋은 지형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내십시오. 게다가 용명이로 소문난 용이 계속해서 도망치는 건 수상합니다. 그 확실히 이전에 말한 공학이 딱 좋은 지형이다. 정권 뒤로 물러난다. 서둘러라.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호를 올려라. 진호가 올렸다. 불을 질러라. 와, 으아, 이게 뭐냐? 불길이. 이용. 자, 저기서 불이 질러. 우리 쪽에서 불길이 올려낼 거야. 불러. 으아, 사방에서 불이야. 제길 이 하우돈이 이런 함정에 빠지다니. 이런 곳은 쓰러질 수 없다. 하우돈, 명한 기백이고. 하지만 내세를 밟을 순 없다. 정군 공격하라. 부적 뭐가 생겼어요? 짜잔. 제갈량. 여기 보시면은 불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불로 된 곳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게임상. 게임 내에서는 불로 된 곳을 지나갈 수 있고 이동할 때 칸이 있어요. 이동할 수 있게 보여주는 칸, 이렇게 공격 더미. 이 게임이 나하고 컴퓨터하고 순서대로 나 먼저 하고 컴퓨터가 먼저 하면 다시 내가 하고 순서대로 턴이 돌아가는 시스템 SR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띠링하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 물음표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방어력, 사기력 이런 것들이 이 상태면 값이 내려가요. 방어력이 회피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나중에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상대편에서 레벨이 높은 장수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도사라는 직업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스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는 초반이라서 지금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어려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도 움직이면서 한번 달려가 보죠. 자, 쭉 내려가면 이 친구를 한번 앞으로 내보내보죠. 머리는 안 나지만 전진 자, 초열 거리가 안 되네. 기압 간호.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대로 멀리서 공격하는 친구다. 기회를 봐서 멀리 있는 친구를 때린다. 그리고 지사 친구가 친구 어느 거 거리 있는 친구 모두 하는 거. 대기. 그리고 목표 승리 조건에 조금과 하우던에 도가 있네요.
루비가 지금 사진 내에서는 이렇게 키가 큰 걸로 안 보이지만 실제 소설 내에서는 귀가 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큰 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무덤일 거다. 죽여버리겠다 이놈. 주머니 날아가는데. 팅, 아, 아, 여기 소나 쥐새끼구나. 그 쥐새끼의 잠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죽더라도 너가 큰 기 녀석을 죽이고 말겠다. 소리는 저승에 가서 전부 다. 아, 불이 부는기 강력하죠. 다 막아요. 웬만한 것들 다 피하고 막고 공격하고. 젠장 두고 보자. 서라. 제길 힘이 빠진다. 맹독시. 요하란 친구도 이 정도 거리를 썩은 못 쓰고 딱 이 정도까지 와서 공기병을 때리고 뼈를 한번 써주고 뼈 도삭. 회심. 이 친구는 회심을 쓴다고 했죠. 오호. 오호. 이 친구들, 이 주황색깔 친구들은 무분으로서 제가 실제로 조정한 친구들이 아닌 컴퓨터가 우리 편의 입장에서 움직여주는. 으아! 문이 아파한다. 아! 아! 야! 아! 아! 자, 위시고 앞으로 공격. 가우던을 때려봅시다. 조언 도와줘. 제갈량이 마무리. 이 게임에서는 마무리가 누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경험치를 이렇게 평타로 때려서 마무리 치는 랑 비교를 했을 때 마무리로 때리는 애가 훨씬 더 경험치를 많이 얻어가는 시스템이거든. 좋아. 제게 어쩔 수 없건 내 앞을 막지 마라. 두루탄 투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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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힐. 돈이 아프다. 나도 힐. 아! 아! 역시 우리 팀 그래도 대장이에요. 압니다. 예를 봐서 초열. 많이 앞으로 해서 살을 컥. 마무리 주창이 좋아. 그거가 줄 수 있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명중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고 2번 공격 확률이 있고 회심 공격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큼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이 친구가 다음 턴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아, 죽였네요. 어렵차.
하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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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파요. 죽은이 애들이 마요. 죽겠다! 우리 대장 죽어. 우리 대장 죽어. 1. 간홍이 조금 앞으로 가서 옮겨. 님을 재건장시키다니. 자, 자리 잡고 시저모드. 이니 이니 이니. 제발량이 그래서 컷. 바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그러면 빵이 앞으로 살짝 가서 때리고 유아가 마무리 힘이 나고 봄이 파이어 파이어 주창이 앞으로 가서 마무리 5단에 라는 친구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무리 칵! 2대 안돼 아파 얘 아파 수류탄 투척 거리를 좀 둬야겠어요. 날 잡고 해서 공격 마무리 초열 그래서 아하 되고 야차 소고급 그리고 마무리 저기 친구가 나타나네. 허저란 친구가 나네요. 허저란 친구 조조군의 조조의 호임장 그 정도로 집중했어요. 조인 조조의 사촌 그래도 낙하산은 아니고 힘도 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치료까지 갖춰서 입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뻥공이 도착했건 신속기 선봉대를 섬멸하라. 저기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겠네요. 게임이 참 디테일한 게 이렇게 물을 지나다니도 지형별로 걷는 소리도 다르고 참 재밌는 게임이에요.
수류탄 투척. 쫀. 가는 바꾸는지 머리 앞으로 쳐보고. 어. 와, 레벨업. 고양 사기를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대기 대기 대기. 많은 친구를 달려가고 내려오는 친구들을 조금씩 한 마리씩 먹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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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그럼 아까 전에 두 번의 반격이 있다고 했죠? 자신을 때리는 친구들은 한 번 때리고 두 번 더 때린다. 한 번 더. 이렇게 힐도 있는데 힐도 상황에 따라서. 정군 앞으로. 오래 기다렸군. 축복한다. 잉잉. 나 죽을 수 없어. 귀신의 숲속에 보여줄 것이다. 오. 이런 전황을 뒤집긴 역시 역부족이다. 저자가 조조의 사촌 조인이군. 솜씨가 좋다만 시기가 불운했다. 공세를 유지한다. 깃발을 난잡하게 불러이고 화가 좌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비니 이는 적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정군 진군하라. 오. 제갈량이 군대 통솔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가 올랐네. 그리고 때려줘. 제갈량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초열 마무리. 달려갑시다. 기한. 뭐가 달려? 대기. 정보도 달려. 회복. 간호 회복. 주도 달려. 현재 서 거의 다 잡았네요. 오호. 적군 차례. 오호. 다행이네요. 이 게임의 시스템이 적군이 저희를 공격할 때 첫 번째 조건,
방어력이 낮냐. 두 번째,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사정거리 안에, 반격 안에 거리로 인해서 내가 반격을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저의 캐릭터 중 골라서 때리는 겁니다. 꺼져. 두 번 연속. 정면 달려가. 내 마무리. 한 번 더, 한 번 더, 정비 한 번 더. 그러면은 노아가 달려가서 일단 사정거리에 닿지 않는 좋은 이죠. 그 다음에 위가 마무리. 하는 모드에도 키를 깎아놨으니까 유아가 마무리 주시겠네요. 유아가 달려가서 마무리. 젠장 대각이다. 1 아프 1 주창이 달려가서 현재 마무리. 소복은 붙이고 간호받자. 끝이 보이네요. 이제 두 마리 나왔습니다. 간평이 위기네요. 가는 양아들 위험하다. 간평이 위험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한 대 때리고 캉 좋은 마무리. 이럴 수가. 어쩔 수 없는가. 모두 신속히 데려가다. 조인을 퇴각시켰다. 우리가 냈습니다. 어호, 메탄 중 하나를 선택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격과 공격 하나에 3호 공격, 2격 공격, 3호가 이게 장비라는 같이 싸웠던 그 미형제중 한 명인 막내에 속하는 장비라는 친구의 전용 무기였어요. 소설에서. 이 3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간단히 설명이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군사를 그 관우랑 유비랑 장비랑 이렇게 의형제를 맺을 당시에 장비는 그때 당시에 자웅일 때가 쌍검을 이렇게 착용하는 걸 원해서 이 두 장의 이제 검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관우는 청룡원을 또 거대한 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3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3호는 길다란 뱀처럼 생긴 무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싹 있으면은 그 끝에 쇠가 뱀 모양처럼 와 올려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가 어떻게 탄생했냐? 처음에 장비가 철물점에 가서 대장장님 저 정말 희귀한 검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창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어떤 창을 갖고 싶은지 나한테만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장비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답니다. 난 어떤 창이 좋지? 근데 천장에 딱 보고 천장에 뱀이 지나가 있네. 저런 모양이 멋있다 라고 생각해서 철물점에 가서 얘기를 했다네. 이 사모라는 걸 딱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물점 주인이 얘기를 하니 아니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다. 능력이 있으면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해서 장비가 직접 쇠떼기를 바위에 내려치면서 쇠떼기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모에 벼락이 꽝 치면서 그 구불구불한 모양이 같이 형성됐다고 하는 소설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사모죠. 하지만 전 당도로 모르겠습니다. 십자범위 공격 선택한다. 딴딴딴 전리품 당도 예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후한말의 중국 당시 영제란 누구냐? 이때 당시 삼국지 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마지막은 아니고 끄트머리쯤에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락에 빠져 조정이 부패하고 다른 용작과 백성들은 해설정에 달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의 진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 또한 대단하였다. 그때 백성처럼 등장한 간웅 조조 이 친구가 조조라는 친구예요. 여기 보이는 건 이제 다른 이제 군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순욱도 순욱같이 보이는 친구예요. 떠오는 친구를 듣고 있네요. 조조는 여러 영웅들이 제압을 하고 중국 북부를 비롯한 하북을 완전 장악하게 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 중국 대륙에 싹 있으면은 중국의 중요한 윗부분을 다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4분의 1? 그 4분의 1보다 조금 더 되는 그만큼을 먹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장악하게 된다. 하북을 장악한 조조는 청주 남부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조조는 조인과 어운을 앞서 10만 군사를 형주 남부로 보내지만 제갈량의 묘에 의해 패퇴하고 말았다. 방금 제가 싸운 사건이죠.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급히 회의를 소집하는데 거도상부 주위에 감독는 전우 회하였다고. 이 사람이 조조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대장이 지금 이 게임 상황에서 대장은 제갈량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팀의 대장은 유비입니다. 유비. 패하였다고 그 유비의 라이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출중한 하지만 인성적 면으로 보면은 우리와는 상반된 느낌을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공명의 계책을 말려들어 대부분을 싸웠고 남아있던 병장이 줄을 묶어줘 적이 노획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인 사촌이죠. 배장에게 변명은 필요 없어 죽음으로 처리식 사촌입니다. 맹덕 내가 무작정 축하는 것을 바람에 대세가 긴 것이네. 둘 다 사촌입니다.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은 조인이 아니라 바로 날쌔. 나를 벌해주게. 하하하.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벌하겠는가. 그대가 이렇게까지 완패할 정도라면 명의 실력도 무시하지 못하겠고 상당히 뛰어나 인자임을 상당히 뛰어나 자이 것은 분명합니다. 계략에도 뛰어나며 상황을 살피는 통찰력 또한 남달라 싸움은 아니다. 하지만 대적하지 못할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순우, 순유, 가우, 정우 같은 군사들이 있으며 여기 보이시는 4명의 군사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장군처럼 보이지 않는 4명의 부자로 보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조의 실질적인 똑똑이들, 옆에서 구자를 해주는 보좌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료, 하우연 같은 경쟁들 동안 싸우는 A 보시는 게 장료처럼 보이는 친구 하우연. 이 친구들 조조군의 에이스들. 물론 이 친구들이 에이스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얘네들 이상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곧 복귀할 곽관님? 곽가란 인물은 일찍 죽는 소설상에서는 일찍 죽는 인물인데 곽관님까지 이게 내용 스토리가 여기서 바뀌는 건가 봐요. 곽가란 인물이 조조군의 실질적인 전략 참모님. 그러니까 두뇌도 맞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전장을 판을 짜주는 작전 참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곽가란 인물이 일찍 죽는 인물로서 그러니까 조조랑 유비랑 지금 격퇴하기 전 상황에서, 그러니까 싸우기 전 상황에서 곽가란 인물이 이미 병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곽가란 인물이 원래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스토리상 곽가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하하, 재미있군. 다들 수고했으니 물러가서 쉬도록 하기. 예, 승상. 뭐냐? 예, 승상.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 번의 전투로 제갈량의 모든 걸 파악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지금으로선 남아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이거는 하우스를 안정시킨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경랑과 군사가 넘쳐납니다. 둘째로 명이 뛰어난 인물 사실이나 우리 군에도 그에 필적한 장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옆에 말이 이상해. 필적한 장수들이 존재해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남진들 할 일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승상, 신이 보태기가 싸움나이다. 가오. 지금 순욱이란 친구도 정말 명확한 소리를 해줬고, 가오라는 친구도 지금 방금 조언해줬잖아요. 이 순욱이란 친구 어떤 친구냐? 조조가 거병을 할 때부터 최고의 모사로서 조조의 이 공격할 때 한국시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공격을 할 때 그 명분이라고 하죠. 내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정벌을 하러 간다. 아니면 내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러 간다. 그런 의미의 명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리라고 하죠. 내가 여기를 공격해서 얻는 것들. 예를 들어서 땅, 보물, 그리고 삼국지에서 대외적 입지,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친구가 이 순우. 참모진에서 1등. 가오는 초반에 같이 있던 친구는 아니에요. 조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시작했던 친구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동탁이라는 친구들도 있다가 장수에서 참모로도 있다가 여러 군데 있다가 조조에게 넘어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웬만한 장수들은 넘어오게 되면은 항장이라는 이미지를 아시려면 항복한 장수, 그런 이미지 때문에 높은 직급까지 못 올라가요. 항장이라는 이미지로. 근데 조조가 생각하기엔 이 친구는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실력파 인물이다. 조조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물론 조조가 이 친구와 적대적으로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어느 정도 입은 적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조의 아들, 아까 전에 말했던 허저의 전
그 호위 무사가 있었어요. 호위 무사라고 하죠. 호위 무사가 누구였냐? 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기자했어. 친아들도 있고 전이라는 게 호위로 지키는 장군들 한 명 있고 그랬던 경험으로 와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오라는 모사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특출난 인물을 위해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 셋째, 유표가 통치하는 지금이 형주를 올리는 적기입니다. 유표라는 친구가 나와요. 지금 유표라는 친구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비가 혼자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데서 혼자가 지내는 게 아니고 유표라는 친구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유표는 서포터 입장은 아니고 방패 역할로서 지금 유표의 방패인 유비가 서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조정에 꽝 치는 거죠. 그런 역할의 건데 그 유표를 말하는 걸 지금 적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형주를 공격하는 것과 유표가 형주를 통치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인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의 손자는 순간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네요. 용모, 송가, 삼국지. 이 초, 오가 있으면 동쪽에 오라는 걸 지배하는 세력 중에 손가, 손신의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신의 가문은 그 3대째 내려오는 좀 힘이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자립심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잘 나름대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유표와는 앙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으로 세상을 경제는 어찌 되겠습니까? 장남인 유비는 병학하고 나이가 너무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오늘. 여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유표가 있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유디랑 유종이 있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장남, 유비는 나이가 많이 어린 둘째 아들 유종. 유종은 지금 너무 아파요. 유비는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유종은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표가 다음 차기를 생각하는 후계자가 지금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표네가 상황이 좋지 않다. 유표는 형주를 유비에게서 얘가 생각하기에 그래. 유표는 유기랑 유종보다 유비에게 양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보내요. 그렇게 되면 승상이란 거대한 적에 맞서서 필히 동호와 연합을 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이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승상, 소신이 어제 별을 보았는데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유, 이 친구 또한 순욱의 조카입니다. 어떤 친구냐? 그냥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마찬가지로 뛰어난 모사다. 그 정도? 그대들의 의견이 옳다. 나쁜 짓을 시작하겠다. 그럼 누가 선봉에 쓰겠는가? 보장이 선봉에 이 친구도 정말 뛰어난 장수, 장압이란 친구. 화살도 잘 쏘고. 원래 이 친구가 조조의 전 라이벌이었던 그 친구들에 속했던 장군들 중 한 명인데 능력이 좋아서 조조가 컨택을 한 거죠. 컨택. 이 친구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컨택시켜서 팀에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인물로 같이 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와 지금 함께하는 분. 이 친구 위치 또한 상당히 조조군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장갑, 그대라고 믿으시겠건 도움과 함께 무한 기병을 이끌고 신야로 선제공과 명을 받겠습니다. 명은 조조의 사촌, 돈 많은 사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말고도 힘도 어느 정도 있고 힘센 무장들 중에서도 이름이 있는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궁, 정우, 선봉장에 거의 항상 있다시피 하는 장군들 중에 한 명입니다. 활도 어느 정도 잘 쏘고 그리고 경험치도 많이 있고 어떻게 설명하면
그런데 실수도 가독하는 편?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엄청난 친구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우 잠깐 나왔지만 이 친구 무시할 만한 친구는 아니겠죠? 일단 나중에도 정욱에 관한 스토리가 많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예. 장학과 뒤에서 대기하라. 명은 꽤가 많다고 하니 상황을 봐가면서 도와주도록 하지. 명을 받들게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장료, 서왕, 하우연. 예, 승상. 하우연 여기 있습니다. 예, 승상. 이 장료, 하우연, 서왕 이 친구들도 정말 대단한 게 장료는 물론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쭉 있지 못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호두에서 이렇게 같이 가고 이쪽에서 뭐 어찌저찌 상황이 안 맞춰서 이렇게 또 가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조조에게 투항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까 전에 말한 처음 봐서 촉에 있는 관우가 얘의 이미지를 봐서 이 친구를 죽이지 말고 팀으로 같이서 활동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무장이다. 함께 하자. 라는 식으로 조조에게 조언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조조와 관우가 왜 같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조와 유비가 잠깐 동안 같이 있던 적이 있어요. 유비가 이렇게 땅이 없고 조조한테 잠깐 위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잠시 조조에게 위탁을 받으면서 함께 싸우다가 장료를 적으로 맞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장료가 관우랑 이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하고 말 돼가지고 관우가 조조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친구는 살려줘라 라고 하면서 조조와 함께 지내고 있는 장료입니다. 가능한 빨리 모여라 찾아오시 형님으로 공략 끝이다. 하우연도 간단하게 설명해요. 조조네 공수 1티어 그 정도. 명을 받들겠습니다. 명을 받겠습니다. 도끼 잘 쓰는 1티어 장수. 정말 센 장수. 나머지는 호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목표는 형주.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승상. 조조가 남하를 결정하고 있을 무렵 그는 신야에서 승전을 수가하고 있는 중이었다. 신야의 상부 영웅의 도마 공명 정말 대단. 방금 전투가 이 상황 방금 전투가 끝난 거죠. 과찬용이다. 그저 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은 오해해서 미안하오. 진작에 말해주지 그랬소. 지금이라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장군의 용맹함에 감탄하였습니다. 이 장비님이 출전하면 조종을 따위는 별것도 아니지. 처음부터 주제 승전만 더 키고 맞았구나. 관우가 여기서 이미지가 그냥 좋게 나오진 않네요. 시기 질투하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정사에 가까운 느낌. 주공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말이냐? 우리는 군대에서도 손이 꼽히는 그런 조인 많았으니 이번엔 조인이나 시작하고 싶다. 돈 따위 내가 다. 선생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장군의 용맹한 것을 알고 있으나 조조군의 전체를 성나하게 힘듭니다. 공명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공 지금 당장 신야를 버리시고 방주를 취하십시오. 공명 그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필표는 나의 사촌형이야 거의.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은 형님을 치자는 말.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나 유비는 그런 짓 절대 할 수가 없네. 주공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더 들어주시겠다 합니까? 신의 별을 보아니 북방의 구성들이 뭐 어쩌저쩌고 유경승이 뭐 어쩌저쩌고 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주공 공자 육의 몸이 허약하고 영혼 어리고 하지 못하고
주의 암살 걱정은 명승의 주공께 줄을 넘겨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는다면 곧 주에서 사신이 도착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받을 수가 없는데 당연하지. 그거는 인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공명, 그 둘에 비하면 나는 형주를 받을 자격이 없네. 정통성이 부족하다 말했어요. 정통성이. 그런데 이 유비가 형주를 받겠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는가. 주공, 연기적 성을 잘 다스리고 군주가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자, 기께서는 성심이 어질다고 하나 약하시어 전사를 돌기 위해 힘이 드시옵니다. 또한 공자 육공은 어린데다 현명하지 못합니다. 제 한 몸은 잘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공을 제하고 둘 중 누구라도 형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형주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이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어찌 됐건 간에 표의 아들인 공과 유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사촌이 들고 들어오면 절대 좋게 볼 일은 아니죠. 주공 바라옵건대 병승이 형주를 양양히 뜻을 밝히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옵소서. 주공 군사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형주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공 두조가 남아를 시작한다면 신야에서는 막하는 게 힘듭니다. 형주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공 저희의 뜻도 같습니다. 형님 선생의 백성들이 연길이라고 하지 않소? 받으시는 것이 옳소. 다들 그만하게. 맞아가 온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안 왔잖아. 났으면 좀 입 좀 다물어. 주공 사시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겠네요. 말이 옵니다. 위에 사신이 도착하오. 네, 무슨 이유도 가다면서 서둘러 양양으로 오시는 정갈이 옵니다. 어허, 수고했다. 바로 오네요. 수고했다. 알겠으니 불러가라. 예. 공명 정말 놀랍소. 주공 형주의 일 말씀드렸으니 이제 신야의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야를 버리시고 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필시 조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군사를 내려보낼 것입니다. 아까 전에 뭐 우금이랑 정욱이랑 또 뭐야 그 한 두 명 누구야? 두 명 또 온다고 그랬죠?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음 전쟁터는 다음 탄에서 올 겁니다. 일단 주공께서는 노화와 양양으로 가셔서 유경승을 만나보십시오. 노화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공명, 공명을 뵈러 가는데 혼자서 괜찮은 거 아닌가? 굳이 요와 갈 필요성이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비님 죽어요. 지금 만약에 병승이 유표가 외우라고 했겠습니까? 양양을 주는데 공이랑 유기네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찍이 주공께서 채모에게 위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채모는 이번에 주공을 노릴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알겠네. 와, 주공을 잘 먹어야 하네. 목숨을 바쳐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령은 신야를 차지하라는 조언을 급습할 것입니다. 급습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기세를 꺾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공께서 유해가 계시는 동안 군권을 저에게 넘겨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네. 나머지 공 알아서 하기. 감사합니다. 주공. 공명. 백성들이 일 또한 계획에 들어가 있겠지. 물론 대피시킬 것입니다.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니까요. 알겠네. 그럼 난 양양으로 향하겠네. 예, 주공. 공명의 예상대로 조조원이 징역해오는 소식이 들려온다. 신하의 상부. 급습. 들었다시피 주공께서는 나에게 공권을 이름하셨소. 하여 이번 작전에서는 내가 직접 지휘를 하겠소. 먼저 성들을 남쪽으로 피신시키는 필요하오. 누가 자원하겠소? 부사님, 양아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자각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둘이라
저는 추천을 보낼게요. 주장군께서는 산세에 있는 것이니 장군께서 가시는 것이 좋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장. 군사님, 저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일단 우리는 시야를 버릴 것이오. 먼저 성에 불을 낸다고? 불을 잘 타는 목재와 기름 바르고 풀과 섭을 쌓아 성내에 여러 곳을 배치할 것이오. 그 후 장악과 종 성내에 진입하였을 때 아공을 통하여 이끌어낼 것이오. 하지만 목사님, 그들은 조조군의 맹령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꿔나서 전면전을 펼친다면 아군에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송원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이오. 하지만 화공에 올라들어가는 조국이라면 또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오. 무엇보다 백성들을 피난시키는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세를 꺾어 놓아야 하고, 그러니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고. 그런 이유라면 납득이 됩니다. 이견이 없다면 명을 전하겠소. 아쉽게도 이견이 있어. 말하시오. 군사는 저번에 조인의 경우를 잊으셨소. 조인은 화공에 당하였으나 침착하게 군을 진정시켰소. 잊은 건 아니겠지. 이번에 장악과 조건 동안 전쟁에서의 잔변을 조금씩 했소. 이런 위협이 있는데 군사께서는 어찌 이러는 위험한 작전을 펼치신단 말이오. 이 침착하게 지휘한 일은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우님.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우님. 어찌 그렇게 확신하시오, 제갈님. 왜냐면 그들은 고집이 센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너처럼요. 동맹하긴 하나 쾌락의 기분을 모르는 너처럼요.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당할 것입니다. 너처럼요. 그 발언 진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오. 관우란 말이 진짜 나를 두고 하면 나 말고 조관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장군님, 증명하십시오. 분사께서는 그럴 의도를 하시면 않으실 겁니다. 좋은, 듣지 않겠는가? 그럼 이유는 날 비꾼 것일세. 오해십니다, 관우님. 조관우라고 했습니다. 조관우. 어찌 그들 전장군과 비교합니까? 그죠, 장군님. 장군께서 걱정하시. 알죠, 장군님. 우리 이해관계가 알잖아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장군님.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견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분사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나도 이견은 없소. 감사합니다. 표현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받아들인 거지만 필시 그 말은 나를 비꼰 것이 말이죠. 얼마 안 돼 신천주식 건방지게 따라오군. 그럼 명을 전하겠소. 2박 6공. 예. 그들은 각각 북문과 서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신호에 맞춰서 불을 지르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관평. 예. 그들은 남서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군이 빠지면 스픽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관장군께서는 동쪽에서 불을 일러주십시오. 알겠소. 나머지는 나와 함께 남쪽 숲에서 매복하고 있으면 됩니다. 군사, 나는 왜요? 난 왜 빼요? 쉬는 타임이에요? 아닙니다. 장군께서 몸이 근질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요, 내 목은 내 성미에 맞지 않소. 누가 날뛰는 것 좀 시켜주시오. 날뛸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장군께서 성체 왜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군이 밖으로 나면 뒤를 치십시오. 어차피 매복은 필수인 건가? 좋소. 그 역할 내가 하겠소. 그럼 출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